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없는 집에 차 한잔하고 가겠다 하면서 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그냥 남자가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욕정보다도 먼저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여자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 여자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제 시니어들은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존중받지 못한 채 그 감동이 있었던 거,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것 뿐이었지 않을까. 우리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느껴졌으면 좋겠고, 나도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사연을 준 것은 다시 느껴진 욕망은 죄일까요? 이 감정은 정말 죄가 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62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보통 우리 시니어 나이를 65세라고 치면 그 65세 이하 60, 61, 62, 60세 참 어중간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5세 정도 되면 뭐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이제 손녀들하고 있을 나이인데 62세 조금 어중간한 나이이기도 하죠. 62세 가정주부가 어느 날 수산시장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물건 산 게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된 건데요. 어느 날 수산시장에 갔다가 내가 산 물건과 다른 남자가 산 물건이 서로 바뀌어서 물건 주고 받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우를 3만 원어치를 샀고 내 옆에 계시는 남자는 조기 10마리를 샀는데 이제 봉투가 바뀐 거죠. 이제 그분은 새우를 가지고 가고 이 사람은 이제 조기 봉투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묵직하고 그래서 보니까 물건이 바뀐 거죠.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샀던 새우가 없고 조기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차, 조금 전에 내 옆에 계시던 분과 그 봉투가 바뀌었구나 하고 보니 몇 사람 앞에 그 남자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 잠깐만요. 손에 있는 물건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분도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봉투가 이제 조기 10마리를 샀는데 이제 새우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거는 먹지도 못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서로 이렇게 찾아서 나누어 들고 수산시장을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말을 걸은 거예요. 아주머니 회 좋아하세요? 하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도 출출해서 그냥 낯선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좋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 남자분은 그럼 회 한 접시 하고 가실래요? 하길래 수산시장에서 만난 낯선 남자랑 회를 마주 앉아서 이제 소주도 한 잔 하고 회도 한 잔씩 이렇게 한 점씩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가 주고 갔습니다. 그 남자는 65세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5년 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고 딸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빠한테 그 조기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수산시장에서 이제 조기를 살려고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인은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왜 부인 두고 이렇게 남자분이 시장을 보러 오셨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부인은 3년 전에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지금은 딸하고 둘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 계시는 거죠,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어머 부인이 안 계시네. 이제 그렇게 솔깃한 또 마음이 또 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65세인데 개인 택시를 하고 있고 또 처음 보는 사이지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 서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감정에서 서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뜻은 없었으나 소주를 한 잔씩 이렇게 기울이면서 회를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도 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남자분도 회를 좋아해서 또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를 같이 좀 함께 먹었으면 하는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에 서로 이제 자리에 앉게 되었던 거죠. 혼자 회를 좋아하지만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으니 가끔 함께 먹을 수 있겠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남편은 이제 택시 기사고 하루 일하고 뭐 하루 쉬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 잘 알았겠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우리 남편은 하루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24시간은 쉬는데 나도 모르게 남편이 운전하는 활동 시간을 처음 보는 남자에게 다 알려주어 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격일제로 일을 하니까 근무하는 날에는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좋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케이 하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런저런 일들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 이제 잊고 있었어요. 그 회 먹었던 날과 그 남자 그것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문자가 왔어요. 수산시장에 언제 오느냐. 소주 한 잔하고 회 한 접시만 함께 하자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처음 보는 남자인데 또 뭐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자기도 이제 문자를 넣었대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서 남편이 이제 그 일을 하는 날 만나자며 문자를 보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3번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나서 이제 그 남자는 아내 생각하면서 수산시장에서 이제 회를 먹고 또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남편하고 뭐 관계를 안 한 지 한 5년 정도 전혀 이 남자의 품이 또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나를 잘 안아주지도 못하지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중노동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냥 남편이 편한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거의 5년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그냥 다른 남자하고 말을 걸고 다른 남자랑 소주도 마시고 회도 먹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자도 주고받고 이제 3번 정도 만났죠. 그 사람도 아내와 사별하고 보니 5년이나 되었기에
외로웠는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요즘은 참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지나면 되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게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날 집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놀라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네,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저 화장도 못했는데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현관문까지 열어주었대요. 참 이상한 감정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미쳤나 봐. 어떻게 이 남자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이 안 계시는 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집까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현관문까지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라고 낯선 남자인데 그 새우하고 조기 10마리가 이제 엮어 준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커피도 이제 함께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차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커피 믹스를 뭐 이제 그냥 편안한 사이고 뭐 예쁜 컵에 이렇게 타서 준 게 아니라 종이컵에다가 믹스 커피 그냥 이렇게 한 잔 하고 갔으니 그냥 또 뭐 편안하게 잠깐 앉았다 가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커피를 타서 함께 마시고 이제 안방문을 이렇게 열려 있어서 닫으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나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왜 그러세요?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완강히 거부는 했지만 그 남자가 야생마처럼 덮치는 그 손길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잖아요. 그죠? 성희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그렇게 뭐 나쁜 감정은 들지 않아서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에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며 아주 짧은 동안에 애무에도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연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젊었기도 했고 정말 내가 이렇게 느낀 그 욕망이 정말 잘못된 걸까 하고 이제 죄의식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 남자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남편의 미안한 생각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간결한 몸짓과 결정의 몸부림을 치는 나 자신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느끼지 못하는 욕정, 이 감정은 죄일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사연을 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판단부터라기보다는 내가 이거 죄인가 뭐 욕망인가 이러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의 감정하고 그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죄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분명히
먼저 내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남자한테 품에 안기고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욕정은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욕정은 나이와 무관한 생리적이고 또 정서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또 남편하고 5년 동안 아무 이런 관계도 없이 있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낯선 남자가 뭐 소주도 한잔하고 해도 같이 먹으니까 마음이 좀 참 그랬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욕망이 아니라 여태까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집에 다른 남자를 들어오게 했을까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노년의 욕망은 왜 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 간지럽고 민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라고 또 했습니다. 그분한테. 또 여성의 욕망은 왜 더 깊이 숨겨야 했을까? 그리고 그 남성분도 그래요. 왜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또 새로운 여자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했을까? 그 노인의 욕망이죠. 그 남자의 욕망. 나이 들어서 욕정을 느끼는 것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일까? 우리가 한번 시니어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롭거나 욕망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우리 외로운 게 좋으냐, 괴로운 게 좋으냐, 욕망과 욕정은 뭐 어떻게 다른가 하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외로움과 욕망은 어떻게 다를까? 그것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이것을 남편 보기에는 죄책감이죠. 그죠? 아무리 그렇게 5년 동안 뭐 여자로 안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분이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는 너무 마음이 이제 괴로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새해가 돼서 또 한 살 연륜이 하나 더 쌓여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제가 될까요? 제가 아니 될까요? 예. 우리 그 불륜은 결혼 서약에서 이제 결혼으로 맺어져서 이제 성생활이 합법하에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태까지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하고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이제 불륜은 결혼의 서약의 일방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정말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또 가야 되는 것이 맞죠. 또 이분은 이제 내가 욕망인가 욕정인가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남자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를 지키는 것, 내 자신을 지켜서 정말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여성의 호르몬도 변화도 오고 물론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도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정서적인 고립이 또 있어요. 그거 외에도 또 이제 그 매일 그 주기적으로 그 매직이라 그러죠. 생리가 있었던 날에는 예, 나이가 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그런 욕정 같은 게 조금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괜히 그냥 남편이 없는데 좀 이렇게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시니어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아닌 이해와 선택의 문제.
예, 꼭 이걸 내가 이거 잘못했어 원칙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이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칙으로 하면 좀 불륜이었죠. 그래 그걸 불륜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저가 뭐 어떻게 하라 그리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용감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내가 다시 그 여자로 한번 깨어났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윤리적인 책임의 해석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남자분도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무 여자나 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거잖아요. 감정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법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거 이제 택시 기사님이 이걸 알고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완전히 그 뭐 위자료 같은 것도 좀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분명히 그거에는 선택과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죠. 다른 남자하고 못 모르는 남자랑 그냥 뭐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아유 내가 죄를 지었어.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랑 이런 관계를 맺었어 하는 것은 너무 자기를 지금 시니어 연세 나이에 너무 죄책감으로 있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뭐 남편한테 느끼지 못한 감정을 그 남자에게 잠깐 느끼기는 했는데 이제 서로 소통해야 되죠. 정말 요즘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여자로서 좀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그 솔직한 심정, 나의 감정을 남편한테 좀 표현해 낼 줄 아는 그런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욕정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러낸 이제 나의 감정,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편한테 그 대하는 태도도 나도 이제 여자로 살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좀 자꾸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뺏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마음의 질문지가 있어요. 그날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사람이었나 느낌이었나 또 그 순간에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외로움 때문에 그랬을까?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을까? 마음이 또 설레여서 그런가? 또 남편이 지금 일하러 갔으니까 약간 해방감에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제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인처럼 한번 웃어보고 손도 잡고 이렇게 걸어본 기억도 한번 떠올려서 남편한테 사랑받는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별을 세라나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별을 세시나요? 또 어떨 때는 뭐 드라마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어떤 분은 조용히 또 불 끄고 전동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외로운 밤 우리는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있는지 두 번째 사연
우리 함께 사연 읽어볼 텐데요. 부끄러워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 있게 나 외로운 밤인데 정말 이게 남편 모르게 전동 친구랑 함께 있으니까 또 하고 나니까 잠이 잘 온다라는 아주 용감하고 솔직한 그러한 사연입니다. 외로운 밤 손 내밀어준 전동 친구. 전동 친구 참 재밌죠.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63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한 지 3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거의 다 결혼 생활 40년 전 후반, 37년 된 사람, 38년 된 사람, 39년 된 사람, 이런 분들이 그 마음의 갈등도 많이 느끼고 고민도 많이 해서 상담을 많이 오는 경우거든요. 여기도 37년이나 되었대요.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남편과 함께 둘이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온 남편이 참으로 든든하고 저도 나 자신에게 토닥토닥 쓰담쓰담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나에게도 가끔 칭찬을 하며 산답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비즈니스 일을 1년 동안만 해외에 출장을 다녀온다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서 생활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퇴직을 앞두고 1년 동안 이제 해외 출장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남편과의 소통은 문자로 또 늦은 시간에는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또 이제 서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저희 부부는 여전히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내 곁에는 항상 함께 남편이 있는 듯 외로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났을까 혼자만의 그 지새우는 밤이 길면 길수록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그 생각에 외롭고 남편의 온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한 침대에서 계속 있었는데 여태까지 37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혼자만이 그 침대에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나이에 신혼부부처럼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이럴 때 이제 그 친구 지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그런 친구들이 성인용품 집에서 뭘 이렇게 사서 또 혼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성인용품점에 구경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그 성인용품점에 구경 가자고 이제 하니까 친구는 뭐 이 나이에 뭘 내가 이제 뭐 친구는 이제 낯간지럽고 민망해서 너 혼자 가 그러면서 전화를 그냥 냉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혼자 가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러나 5분쯤 지났을까 그 친구가 나도 궁금한데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눈여겨보아왔던 성인용품 가게에 2층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구경 절대 사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성인용품 가게가 통유리로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그 동네가 후지다 보니 구경만 하고 그 주인을 귀찮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입구에 구경 절대 사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는 그냥 돌아가자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60대 되는 중반
된 그 사장님이 옷도 허름하게 입으시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경 절대 사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연을 주신 분이 우리 남편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갔는데 저에게 알맞은 기구가 있을까 하고 좀 구입하러, 구경한다는 말은 안 하고 구입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중년의 사장님은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조그만 그 가게에는 섹수얼 웰니스 용품들이 몇 가지 이제 여성용품, 남성용품 안내를 해 주셨는데 태어나고 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고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친구랑 함께 용기 내어서 왔기 때문에 그 사장님한테 이제 좀 이렇게 떳떳하게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휙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책에서도 보았고 또 인터넷에도 그 실물들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곳에도 이제 비슷한 똑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전동기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그러죠. 질 케어 기구, 또 여성용 그 커플용도 있었고 또 수갑도 있고요. 채찍, 여성 엉덩이 모양 등 신비롭고 그 흉측하기도 하고 또 징그럽게 생긴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그 성인용품 집에는 젊은이들이 그냥 커플로 같이 가서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기도 해볼까 하기도 하고 또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또 설명도 일일이 하나씩 다 해 주어서 정말 그것이 뭐 이제 이분은 시니어 돼서 이제 처음 갔기 때문에 좀 흉측하고 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기도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커플로 가서 우리한테 뭐 만족한 거 주세요. 또 거기에서도 우리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하는 그러한 이제 대화도 편안하게 이제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편이 해외 출장 갔을 때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 분이 용기 내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구경도 할 겸 완전 자동은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었고 일단 그 반자동으로 구입해서 이제 1년 있다가 올 거니까 그냥 반자동으로 구입해서 나가려고 가게 문을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그거 그냥 하면 아파서 못해요. 이것하고 같이 써야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윤활제였습니다. 보통 윤활제는 여자들이 잘 구입을 안 하죠. 거의 남편들이 와서 윤활제를 구입해서 아내에게 뭐 선물을 한다든지 힘들면 이거라도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윤활제를 주면서 이거랑 같이 해야지 아프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끔은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서 구입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뭐 이제 여쭤보았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이거 적당히 바르면 돼요 하면서 무뚝뚝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적당이라는 말이 제일 어려워요, 사장님. 이거 얼만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 치약만큼 짜서 이렇게 뭐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해보고 또 다음에 구입하러 오겠노라고 하면서 친구랑 가게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제 가게 문을 빠져나와서 너무너무 이제 그 시니어가 돼서 처음으로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보고 또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해서 손뼉을 치며 깔깔거리며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아침에 이제 한번 사용해 봐야지 하면서 그 이제 그 반자동
그 전동 그 친구를 스위치를 이제 꽂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동 소리에 깜짝 놀랬고, 반자동 기구니까 이게 기분이 이제 좋을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괜히 기분만 좀 안 좋고, 기대한 만큼 재미가 하나도 없었으며, 남편은 출장 가고 안 계신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죄책감도 들고, 이러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냥 코드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이거 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우, 그거 왜 돈 주고 산 거 아깝게 너 혼자 그러니, 그러면 내가 한번 사용해 볼게 하고 와서 그 기구 샀던 것을 친구가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사용 방법을 잘 읽어보고 엄청, 남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재밌고 흥미롭게 이렇게 좋은 걸 너가 잘못 사용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와 나는 이제 이런 그 전동 친구 때문에 재미있는 오프닝이 있었답니다. 60이 넘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이 그리워서 먼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성인용품 가게에 들렸던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완전 자동 성기구가 이제 어떨까 하고, 이제 반자동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는 완전 자동으로 구입을 하려고 이제 그 연구소에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인 용품 가게에 가면 정말 여성들을 위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남성들을 위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바이브레터의 종류의 반자동하고 완전 자동이 있는데, 완전 자동은 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반자동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그것을 잘못 이렇게 오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 시니어들한테 전동 친구가 이거 나쁘다, 민망하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제어식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잘 그것을 이렇게 참고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될 수도 없는 거죠. 내 몸 내가 사랑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윤활제를 주면서 이거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권했던 그 윤활제가, 윤활제 종류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성 윤활제, 실리콘 윤활제, 오일로 된 것, 또 질 보습제, 뭐 보습 성분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거도 산부인과에 가면 이제 그 질 통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왔노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걸 다 권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뭐 유산균으로 된 거, 알약으로 된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이제 전동 기구를 샀으면 또 윤활제도 잘 사용해서 입구에서부터 발라서 할 것인지 전체를 다 발라야 할 것인지, 그것도 잘 생각을 뭐 사용법에 또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윤활제는 사용을 하고는, 수성 윤활제는 이제 물로 이렇게 씻으면 빨리 세척도 되고 한데, 실리콘 윤활제는 더 비누로 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 오일 윤활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기름을 바르고 하셨던 그 윗세대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왜 참기름이 자꾸 없어지느냐라는 그 오프닝도 있는데요. 오일 윤활제도 사용하셔도 좋고 또 질보습제에 의사 선생님 처방하에 그 의료용으로 또 케어용으로 사용도 해요. 그리고 사용 전에 또 사용하고 나서 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윤활제를 썼으면 우리 그 질 케어 그 사용하는 비누가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양수 줄기세포로 만든 것도 있고 또 그 어성초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깨끗이 또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바르는 모양과 위치는 질 입구에도 바를 수가 있고요. 너무 깊숙이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 질 입구에만 부드럽게 해 주시면 그렇게 통증까지 느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막 이 남편이 어디 갔는데 하고 싶고 또 남편이 그립고 그러면 우리 그 전동 기구는 그것이 뭐 정말 그 삶의 일부분에 생활 도구에 들어있고 우리 뭐 눈이 건조하면 어때요? 안약을 넣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 질통증은 또 윤활제를 넣어야지 또 나의 건강을 잘 보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인용품들은 또 반려도구라고 해요. 그만큼 옆에 가까이 두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 성생활에 은퇴가 없다 꼭 필요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사연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꼭 남편이 안 해준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랑 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여행을 갔는데 정말 남편이 그립다 그러면 내 몸을 내가 잘 아끼고 사랑해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면서 우리 남은 그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니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